값싼 브라질산 냉동닭을 국산으로 속여 비싸게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닭을 가공하면서 첨가한 조미료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준 피의자를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공개합니다. 베트남에서 의사 행세를 하려 한 가짜 의사가 검거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무면허 의료 행위로 여러 차례 적발이 된 적이 있었던 피의자는 간단한 서류 위변조로 국제적 의사 행세를 하려 했는데요. 적발에서 검거되기까지 그의 범죄 전말을 공개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거리인 닭고기가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된 국내산 닭고기 중 일부가 실제로는 브라질산인데다가 위생도 불량이었습니다. 먹거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일당을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고발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해당 경찰에게 가짜 국내산 닭고기를 유통시킨 범행 경위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 화곡동에 그 불법 작업장을 차려놓고 국내산 닭과 브라질산 닭을 반절씩 섞어가지고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그 시중에 유통시킨 사건입니다.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허름한 가건물. 한눈에 보기에도 위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곰팡이가 잔뜩 핀 도마를 비롯해 세척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보이는 조리기구들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피의자들은 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부위별로 잘라 국내산과 혼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브라질산 닭이 국내산보다 판매가가 절반가량 저렴하다는 점을 노려 악용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아직 포장되지 않은 완제품 닭을 가공작업 도중 나온 더러운 잔해물과 함께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도 허술했습니다. 일단 그 무허가 시설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비위생적인 것, 그다음에 도축, 그 브라질산 닭을 도축하는 과정에 나온 그 잔존물 등 그 폐기 처분해야 될 잔존물들과 완제품을 함께 보관하는 그 비위생적인 상태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브라질산 냉동 닭을 포장을 해체한 후에 그 브라질산 그 닭을 그 갈비, 날개, 몸통, 그 순살 부분으로 절단해서 그 국내산 닭도 마찬가지로 부위별로 절단해서 혼합하는 것이 그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닭꼬치와 닭강정에 사용되는 양념을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첨가물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조리품을 만들면 원산지는 물론 유통기한 또한 알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이 단속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축 작업 중인 닭고기들을 쌓아놓고 개밥이라는 편말을 붙여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아이를 상대로 하는 학원과 주변과 대형마트로 유통됐다고 합니다. 브라질산 냉동닭 50톤, 그다음에 국내산 한 50여 톤을 섞어서 약 100여 톤을 그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유통한 사건입니다. 확인된 결과로는 대형마트에 입점된 피자, 치킨 전문점과 그 길거리 음식점에 판매 유통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닭갈비, 닭강정용으로 나눠 비닐 포장한 후 국내산이라는 라벨을 버젓이 붙여 유통시켰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보면 정부와 그리고 생산하는 생산자, 그리고 소비하는 소비자,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출하는 수출자, 그리고 수입자 간의 약속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함으로써 어디서 이 제품이 생산됐고 또 어디서 판매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치킨 전문점에서 저렴한 브라질산 닭을 구매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 나섰습니다. 브라질산 이쪽에 많이 풀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강정집은 강정만 전문으로 한 데는 다 브라질산이 미국산이에요. 여기는 강정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들은 국내산 온다고. 딴 데는 다 브라질이랑 미국산이에요? 예. 이거 다 국산이에요? 이거는 미국산이에요. 미국산이에요? 브라질산은 없어요? 브라질산은 왜요?
이렇게 딸려나가요. 물량이 딸려서 물량. 브라질산이 더 좋은 거예요? 미국산이 더 좋아요. 깔끔하니까. 브라질산 하면 통관이 안 돼요. 아? 지저분하면 통관이 안 돼요. 근데 자주 먹는 건 아니라서 뭐 그냥 먹는 거죠. 크게 건강에 위험이 없으니까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고 먹으면은 이상하게 먹을 가치가 많이 없겠죠. 기가 막히죠 뭐. 애기 때문에라도 그냥 소고기 수입산 먹이고 할 바에는 닭고기를 많이 사서 먹이는 편인데 그렇게 뭐 신선식품을 유통하는 데서 그렇게 속이고 브라질산이라고 하면 사실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속여서 그렇게 팔면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간식 닭튀김을 비롯해 학생들이 즐겨 먹는 닭강정과 닭꼬치마저 범죄의 대상이 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입 시에는 물론이고 수출입 이후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 및 홍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업에 종사하는 수출입업자 및 유통 판매업 종사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등 정부 및 지자체의 교육과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쌀, 소금뿐만 아니라 브라질산 닭까지 돈이 된다면 닥치는 대로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불법 유통업자들.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한 제재로 불법 먹거리 유통업자들의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전과가 있는 한 남성이 동일범죄로 또 한 번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각종 증빙 서류를 위조하고 당당하게 해외 교민들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뻔뻔함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베트남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던 무면허 의사. 그 검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해외에서 의사 행세를 하려던 가짜 의사가 국제 공조로 덜미가 잡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조한 의사면허증과 의과대학 졸업증명서 등을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영사 인증을 받은 후에 현지에서 의사 행세를 하려던 피해자를 검거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가짜 의사 행세를 해오던 국내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이 되자 그 활동 무대를 해외로 돌려 법의 포위망에서 벗어나 보려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행위니만큼 그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피의자의 계획은 무산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국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자 베트남에서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변조한 자신의 범죄 경력 조회서와 과거에 위조했던 의사 면허증, 의과대학 졸업 증명서 등을 베트남어로 번역한 다음에 이를 현지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영사 인증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몇 차례의 적발로 더 이상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아지자 관광객과 현지 교민이 많은 베트남에서 손쉽게 의사 행세를 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범죄 경력 조회서를 변조했습니다. 또 과거 위조해 놓았던 의사 면허증과 의과대학 졸업증명서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이를 현지 한국 대사관에 제출했는데요. 결국에는 위조 서류임이 들통이나 피의자는 검거되었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 피의자는 베트남에서 진짜 의사 행세를 하며 당당히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의자는 그 후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에 앞서 말씀드린 서류를 번역본과 함께 하노이에 소재한 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제출했고 영사 인증을 받아서 자격증을 소유한 피부과 의사를 행세를 하려고 했으나 그 피의자가 제출한 범죄 경력 조회서를 수상히 여긴 현재 주재관이 경찰청으로 수사 의뢰를 요청해서 꼬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청 인터폴 수사 의뢰로 꼬리가 잡힌 피의자가 탄 비행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는 이번 범행 이전 3개월간 하노이 소재 마사지숍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피부관리 기계 사용법을 가르쳐왔고 이후에는 현지인과 관광객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두 나라의 빠른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인터폴에 의해 검거된 피의자. 그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우리나라에 인도됐는데요.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내는 피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었던 그는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의사행세의 계획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철창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서류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계획은 주재관과 수사기관의 철두철미함 덕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베트남.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 현지 의사를 상대하기가 힘든 사람들의 허점을 이용해 피의자는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제 공문서 위변조의 죄목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민이나 여행객들이 언어 소통 문제로 현지 의사보다 소통이 원활한 국내 의사를 선호할 수 있는데 영사 인증 과정에서 이러한 위조범들이 걸러낼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끊이지 않는 문서 위조 사건. 이런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공문서든지 졸업증명서와 같은 것은 실제로 그러한 문서를 발부한 기관에 확인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감스럽게 해외의 공간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외에 있는 교포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그런 일인 만큼 반드시 실제로 발행한 기관에서 정확하게 정식으로 그러한 문서를 발부한 적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모자라 해외에서까지 가짜 의사 행세를 하려던 피의자. 국내 의사 면허증으로 현지에서 영사 인증만 받으면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팔아 해외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려던 파렴치한 범죄. 이런 사람들이 계획한 뜻을 펼칠 수 없도록 관련 대안들이 철저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